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초 설명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영상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왜 먼저 트냐. 이따가도 또 틀어드릴 거예요. 삿포로 틀어드릴 거고, 이제 두바이를 이제 먼저 틀어드린 이유는 어제 발표됐죠. 저희가 내년 이제 회계년도에 두바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를 갔을 때 그 전까지 가장 1위 여행지는 호주 케언즈였는데 두바이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순위가 바뀌었어요. 두바이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바이를 꼭 가보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여행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하와이를 제가 갔다 오면서 여행지가 다시 바뀌었어요. 하와이는 정말 멋지더군요. 왜 하와이가 지상의 낙원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 있으면서 자연 경관이 천혜의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두바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멋지다. 브루나이 갔을 때도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갖고 이제 멋지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와이는 이게 자연이 만든 어떤 그런 어떤 웅장함과 아름다움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음식이 한국 사람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 맛집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제가 삿포로를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삿포로가 이제 회가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더 신선하고 더 맛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와이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이유는 그 하와이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50% 이상 산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거기서 이제 받은 싱싱한 그 회를 가지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먹고 한 달 있다가 삿포로 가서 먹었는데 한 절반 수준밖에 맛이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와이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맛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세 번째가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휴양지를 가보면 천혜 조건으로 한 그 왜 조인성이 주먹 먹는 거 아시죠? 그거 발리 맞나? 맞아요. 네. 거기를 갔을 때를 보면은 이렇게 멋지긴 한데 여행을 하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여기는 막 굉장히 휴양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헐벗고 있는 느낌이 아세요? 근데 하와이를 갔는데 이게 그 미국의 50번째 주잖아요. 다 럭셔리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있는데 안 불편해요. 네,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저한테는 좀 기억이 났고, 그래서 여행을 가서 이게 너무 멋지다, 뭐 이런 느낌이 됐던 여행지가 이제 하와이였고. 우선 이제 제가 다룬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은 부자라는 부분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부자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성공자냐?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또 가질 수도 있고요. 부자라는 건 도대체 정의가 뭘까? 성공자의 정의는 뭘까? 이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했을 때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부자는 뭐냐 도대체? 한 3억쯤 있으면 부자입니까? 안 돼요? 부족해요? 30억은 어떻습니까? 좀 부자입니까? 조금 부자예요? 네. 100억은 좀 어때요? 완전 부자예요? 그럼 결국에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인데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우리가 가끔 만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인데 왜 생을 마감할까요? 뭐지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그럼 결국에 이제 부자는 뭐냐? 제가 이제 배운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어로 얘기하면 통제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재정에 대한 부분과 시간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죠.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나 남편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애가 내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고3인 부모님은.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사장이 나를 통제하죠. 뭐 이렇게 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재정적으로 완벽히 은퇴를 하고 그러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엔 부자인 거잖아요. 나름 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완벽한 주인이 되는 부분들의 기회는 과연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수는 돈이 없는데 시간은 엄청 많고, 연봉이 좀 높은 사람은 돈은 좀 버는데 시간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불합리,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기회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3년이나 이렇게 배척하고 늦게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저의 관심은 빠르게 수익을 내서 남들보다 빠른 나이에 은퇴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제가 5자까지 했으면 살았으니까 19세부터 33세까지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365일 중에 363일을 일했어요. 왜냐면 5잡이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5잡인데 어떻게 돈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냐?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자 안 되더라고. 여유는 좀 생겨요. 근데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부자는 뭐라고요?
통제권이요. 나에게 통제권이 없는 게 내가 계속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진짜 부자들은 뭔가를 봤더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잠깐 현실 점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를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을 쓴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부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재정적으로 은퇴를 한 후에 남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은퇴한 건 기본이고 시간이 많은 사람. 또 한마디 뭘 얘기했었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외국인이니까 이게 그분을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직접 만났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이렇게 공개 강의에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지금 소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면 직업에 대해 사라진 거죠. 그냥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6개월을 못 버티면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득에서 6개월 딱 그만 수입이 딱 끊겼어요. 그럼 통장에 있는 잔고로 현재 생활 수준을 똑같이 하면서 6개월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때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 딱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200명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7개월 버틸 수 있대요. 우리는 초빈곤층이라니까 그분은 빈곤층이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를 네. 한 2년 정도는 버텨야 중산층이래요.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잉여자금이라는 부분들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72 법칙은 이 법칙은 굉장히 계산도 편하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자산 전문가라든가 은행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억 원의 원금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억 원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원금의 2배인 2억 원이 되는 때가 있겠죠. 현재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많이 잡아서 2% 하겠습니다. 2%의 은행 이자를 갖고 있습니다. 71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몇 년 나와요? 36년. 자, 그러면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1억 원이 없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늘어난다는 거. 늘어나기만 하지 않아요. 줄어들기도 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가상승률이라는 건데 2분의 1로 반토막 나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가치는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짜장면이 500원이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만 원을 가지고서 짜장면을 20그릇 살 수 있던 건데 지금은 짜장면을 만 원을 말면 5천 원이면 2그릇 사는 거잖아요. 이게 물가상승률이잖아요. 대기업들이 해마다 1월, 2월이 되면 12월쯤에 뛰두르고서 데모하는 거 아시죠? 그게 임금 인상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몇 퍼센트 갖고 싸우는지 혹시 아세요? 맥시멈 2% 갖고 싸워요. 그래서 동결되거나 1%, 1.1% 이렇게 올려줘요. 그럼 그 노조들이 1%를 우리가 해냈다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해마다 4%씩 오른다는 거죠. 그것도 정부가 발표한 거지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10% 단일 품목은 30%씩 올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짧게 정말 4%만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18년 걸려요. 내 돈이 반토막 나는데 18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월급은 분명히 올랐거든요? 분명히 올랐어요. 근데 왜 자꾸 힘들지? 물가가 내 월급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수입은 많아졌는데 어려운 거예요. 더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알아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가 상승률 현재 그러면 선진국에서 60세 된 노인의 통계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현재예요. 여기가 100세입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세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60세가 되는 시점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거예요. 60세가 된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주변에 요즘에 60세들을 보시면 굉장히 청년 같으세요. 그죠? 유엔에서 75세까지 청년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식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유엔에서 75세까지 청년이라고 한 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노인인데 에너지가 넘치면 뭘 거예요. 더 젊은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40년간을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은퇴 준비를 해서 40년치의 최소한 밥값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통계치를 내놨어요. 60세 된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통계치를 내놨단 말이에요. 1%가 부유하게 살아요. 4%가 밥값은 있어요. 여기서 밥값은 40년치 밥값을 말해요. 22%는 밥값이 모자라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0세 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굉장히 허드렛 일일 거예요. 여유가 있어가지고서 취미 삼아 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밥값이 모자라서 하는 일이라면 다르잖아요. 요 다음도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박스 줍고 있길래 박스 하루 종일 주스시면 얼마나 벌어요? 어떤 땐 4,000원이고 어쩌는 6,000원 벌어요. 그래요? 그럼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세요? 밥 먹어야죠. 밥 먹었대. 밥 먹고 뭐 하세요? 박스 줍는데. 박스 주순 다음에는요? 밥 먹어야죠. 그런 일일 거예요. 힘들겠죠. 28%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있어요. 노인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죠. 45%가 자녀 및 친인척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은퇴한 부모님을 내가 지금 현재 모시고 있다. 여기 꽤 많네요. 이야, 역시 충청도 다릅니다. 이야,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내 자녀가 날 모실 것 같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수치를 듣다 보니까 최소한 여긴 최대 목표고 최소 목표는 여긴쯤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밥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외식으로 먹는 게 더 싼 건 아시죠? 그래서 김밥 나라에서 그냥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5,000원에 먹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만 100세 살겠어요? 부부가 살겠죠? 2명. 그러면 10,000원. 이게 이제 한 끼 식사 값이죠. 하루에 30,000원. 그러면 한 달이면요. 90만 원인데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리고 5,000원짜리만 5,500원도 먹을 수 있잖아요. 최저로 잡은 거니까. 그러면 1년이면요. 1,200. 40년이면 4.8억 원이네요. 약 5억 원이네요. 이분은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어디 마실 나가시면 안 돼요. 핸드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기세 밀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순수 밥값만이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재 2018년도인데 지금 상황에서 60세 된 노인이 통장에 5억 원이 들어있어요. 우린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밥값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60세 됐을 때 통장에 5억 원은 넣어놓을 자신이 있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기 네이버 신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치면 다 나와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다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대입하면 돼요. 현재 2018년 60세 된 노인에 대한 밥값인데 우리가 60세가 되었을 때 밥값을 계산해 놨어요. 현재 내가 25세다, 35세다, 45세다. 물가 상승률을 4%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이 5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격받으시니까 45세부터 할게요. 17억 원이 현재 5억 원과 같은 돈이에요. 내가 35세인데 65세가 되었을 때 60세가 됐을 때요. 24억 원, 31억 원. 이게 현재 2018년 60세 된 노인의 5억 원과 같은 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45세예요. 답 딱 나왔죠. 밥은 먹고 살려면 1년에 1억씩 모으시면 돼요.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어쩌죠? 일을 하셔야 되거나 20만 원짜리 노인연금을 받고 사시거나 자녀에게 살려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한번 초대받은 인생에서 뭔가 멋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어떤 목표적인 삶과 아름다운 지구별 여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현실 점검을 했는데 너무 암울한 거예요. 제가 이러한 암울할 때 이 사업이 다가온 거죠. 도대체 부자들은 뭘까? 부자들을 봤는데 부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수입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테 기요사키가 직업에 대한 어떤 사사분면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이쪽이 이제 인플로이드라고 해서 직장인 분면이에요. 이쪽이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해서 자영업과 전문직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사업가 분면이고 여기는 인베스터에서 투자가 분면이다. 내가 현재 백수만 아니라면 네 가지 직업군에 분명히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 점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쪽 분면의 이야기들입니다. 돈은 이쪽이 5%를 갖고 있고요. 여기가 95%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가 95%가 있고요. 여기는 5%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는 피바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블루오션인 거예요. 파란 바다인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이에요. 직장인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100만 원 받는 월급쟁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의사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봤을 때는 1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나 1,000만 원 받는 의사나 가난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수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성의 문제지. 여기는 일을 해야만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능동 수입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동적으로 수입이 나온다 그래서 수동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이쪽 분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자연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혹시 나는 스포츠를 잘해서
스포츠 연금이 혹시 나오는 분 여기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나는 그거에 해당된다. 없어요? 저희 동네에 이봉주 씨가 살아요. 저희 선배예요. 봉주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올림픽 나가고 금메달을 못 땄는데 세계대회 이런 데 갖고 금메달을 따가지고요. 연금 점수가 꽉 찼어요. 연금이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서 상한선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이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시불로 줘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네. 저는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이걸 목표로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스포츠 연금 때문에 국가대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벌써 눈치챘어요. 자, 어쨌든 100만 원 안 주면 제가 할 이유가 없죠. 그 이봉주 씨가 마을을 빛냈다고 해가지고요. 그 도로명을 내줬어요. 본주로. 이름 멋지죠? 본주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멋있어. 이건 진짜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도 멋진 일 아니에요? 내 이름은 길이 있어. 강원도에는 황영조로라고 있대요. 네. 그런 것처럼. 나중에 한번 돈으로 한번 길을 한번 사서 길이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아니 이게 계속 나오는 돈인데 안 부러워요? 이게 이봉주 씨가 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매달. 장난 아니에요 이 돈이. 1년이면 1200인데? 그잖아요. 그게 전부면 별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100만 원이 이자 소득처럼 매달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엄청 부러웠어요. 근데 스포츠연금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운동 하나 사신 다음에 이봉주 씨 앞에 뛰면 돼요. 어렵죠?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쉽겠어요? 택도 없네. 이거 어렵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거. 임대료는 어때요? 빌딩이 난 있어서 임대료가 나온다. 상가가 난 여러 개 있었고 임대료가 나온다. 어때요? 괜찮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부자들을 갖고 있어요.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수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은행 이자 소득이요. 내가 큰 사업체 구매를 갖고 있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나는 사업적 소득이 나와. 뭐 이런 것들. 직원이 한 500명 이상 정도 돼야 돼요. 또 이제 로열티라는 게 있어요. 특허죠, 특허. 그리고 인세 같은 거 있어요, 인세. 책이나 음반 같은 거. 이런 거 내시면 돼요. 어때요? 쉬운 거 있어요, 여기? 쉬운 게 없어요. 쉬웠으면 이 사람들이 다 했겠죠? 여기에 있는 일은 돈이 충분히 크다거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하는 요소인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게 자산소득이라는 거였거든요? 내가 하나의 자산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자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평범하고 가난한 거예요. 제가 가난하고 평범했던 시절에는 이런 게 한 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촉인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다 눈 떠보니까 내가 육상부더라고. 이거 하기로 한 거니까 이게 목표가 됐던 거지. 눈 떴는데 테니스 선수였고 눈 떴더니 태권도 선수였어요. 저 TV 여러 번 나온 선수예요. 제 기록이 아직 왜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하도 옛날 선수라서 제 고등학교 때 100m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진짜로. 김영국 씨라고 해서 100m 신기록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랑 저랑 기록이 별 차이 없어요. 진짜로. 물론 그 친구 훨씬 빠르죠. 근데 0.00 몇 초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빨랐어요. 안 믿는 분위기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쪽 면의 수입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 오른쪽 분면에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가 분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업가 분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가 C타입이라고 해서 컴퍼니, 회사를 설립하는데 내가 삼성 차리시면 돼요. 거대한 자금과 함께 막대한 기술력과 함께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자금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그거 같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됐어, 패스. 두 번째가 이제 F타입이라고 해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말해요. 파리바게트 3억, 5억짜리 그런 거 말고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이상 정도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말해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알아볼 때 당시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우선은 임대계약서가 20년치가 있어야 돼요. 자기 건물이거나. 그냥 한 5년 하다가 주인이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금력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사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준 게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파리바게트 정도라든가 베스킨라빈스 이런 업체들은 주인이 계속 나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안 나와 있으면 망해요. 자영업과 유사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잠깐 패스할까요? 20억 없잖아요, 우리. 이제 세 번째가 이제 N타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로버트 기요사키 사기 말하기를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이쪽 좌측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분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부자들만의 리그의 일인데 그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 기회가 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엔타입에서 선두 업체가 이제 아메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아메이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줬느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기업 이념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가 기업 이념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렇게 회사 입사했었을 때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바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우리가 알바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오너가 나한테 최초로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아메이에서는 우리한테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나이도 묻지 않아요. 성별도 안 묻고요.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갈 때 보증인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얘가 사고 칠지 모르니까 회사에서도 안전장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사업권을 주는데 다 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런 표정인 거예요, 지금.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이런 거예요. 무료로 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주변에 아메이 하다가 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나가면 어쩜 그렇게 아메이 하는 사람이, 하다가 만 사람이 많아,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그만두는 거죠. 야, 이제 이게 막차야. 막차는 빨리 타야지. 막차면은. 그거 놓치면 끝장이에요. 안 그래? 근데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뭐 나도 하다 말았는데 뭐 너도 그만둬라. 우리 삼촌이 그거 하다가 뭐 500만 원을 말아 드셔서 이미 소화가 됐다는 둥.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만두게 되는.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소리,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 여기 오신 거예요.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갔어요. 듣고 보니까 나쁜 건 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와중에 앞집 아줌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침 놀러 와줬네? 그래서 이제 아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제 아메이를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내가 3년 전에 했었는데 자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된소리 멎은 거죠? 이상하네.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갖고, 옆집 아줌마한테 이제 앞집이 아니라, 한 번 더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려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년이나 3년 후, 뒷집 아줌마가 놀러 갔는데 내가 놀러 간 거예요?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그거 내가 그거 해봤어, 그거.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제품 하나 써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엄청난 거를 해봤다는지, 이런 사업 설명자리 한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물론 거짓말은 아니에요. 분명한테 얘기는 했었잖아요. 안 됐잖아. 거짓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왜 쉽게 놀 수 있었느냐는 거죠.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쉽게 시작을 했다가 쉽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게 뭐 문제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죠. 자, 아메이가 좀 기회는 뭐냐? 자, 아메이라는 회사는 우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DM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약 200년 전통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깊죠? 계열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6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디스예요. 이 무디스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무디스는 주로 국가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DMB, 던앤드 브래스트리라는 이 회사는 기업의 신용 등급을 주로 매깁니다. 이 무디스와 쌍벽을 이루는 회사가 S&P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탠더드 앤 푸어라는 S&P사가 있어요. 둘이 이제 막 경쟁업체예요. 근데 이 무디스를 저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DMB에서 아메이를 신용 등급을 매겼는데 5A1이라는 등급으로 매겼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H등급까지 해가지고서 60등급으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1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메이가. 이 1등급을 아메이가 지금 20년 동안 받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만 받아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를 연속으로 20년 동안 받고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예요. 감동이 없네. 아이한테 금반지를 줬는데 갖고 놀다가 옆집 애한테 주는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 어찌됐든 제가 계속 이어볼게요. 자,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서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자산도 엄청 많고 계열사도 뭐 엄청 많아요. 이런 회사가 제품을 생산해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가 뭐냐면 뉴트리라이트라는 업체가 있어요. 더블엑스라는 걸 만들고 오메가3 비롯해서 만드는 세계 판매 1등을 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예요. 중요한 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아티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라는 브랜드는 탑5라는 얘네들은
화장품계예요. 얘네들이란 표현은. 화장품계는 뭐 1, 2, 2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탑5로 묶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재작년엔가 1등을 했어요. 네, 세계적인 업체죠. 어쨌든 5 안에 계속 들어요. 멋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티로더, 랑콤 이런 회사들과 같은 거예요. 시세이도 그런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화장품 정말 좋습니다. 제 소비자 중에는 헤라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모레 헤라. 네, 오늘 신문에 떴더군요. 10가지 제품이 중금속 검출됐다고. 네, 그 헤라. 네. 아니 뭐 검출된 걸 검출됐다고 얘기한 거니까 뭐라고 하진 마세요. 립스틱을 바르는데 자꾸 입술이 뜨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그분이 헤라, 제 소비자니까 헤라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헤라를 파는데 본인은 우리 거 립스틱 써요. 왜냐면 헤라 립스틱을 쓴다고 해서 다 뜨진 않거든. 근데 이분은 이제 입술이 다 뜨는 거죠. 이게 뭐라 벗겨진다 그러나? 근데 저희는 100명이 써도 벗겨지지 않아요. 100명 다. 기술력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우리 거 쓰면서 어쩔 수 없이 헤라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헤라는요, 탑5 안 들어간다고요. 저기 밑에 있어요, 여기. 수준이 달라, 수준이. 아티스트리는 미국 미스 아메리카의 공식 후원사하고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에 현재 6년 동안 메인 스폰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런 팩트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홈테크라는 게 있어요. 기기잖아요. 홈에서 쓰는 기기. 그래서 정수기, 가정용 정수기인데 세계 판매 1등이에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세계 판매 1등이에요. 퀸이라고 냄비가 있어요. 네, 스테인리스 냄비. 얘가 1등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팔려요. 자, 무슨 얘기냐? 아메이 제품들이 1등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제도 있어요. 홈케어라고 해서 세제가 있고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 몸에 쓰는 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메이가 생산하는 것들 직접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자리 잡고 있는 1.6km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네, 기회되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존하고 있는지 보면 좋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의 오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세계 1등하는 제품들을 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요? 그죠? 광고를 해야죠. 광고를 했더니 이건 세계 판매 1등 광고만 해줘도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들을 누구를 줘야 되겠냐는 거죠. 구매하는 사람들. 가릴 건 없지만 현존하고 있는 모든 유통 채널에게 다 줄걸요? 홈쇼핑, 인터넷, 아니면 일반 대리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 열어놔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팔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 대단한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ABO라고 해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표현이 되시면 그냥 우리를 ABO라고 불러요. 독점권을 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제품이 유통돼요. 역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너도 이거 팔으라고? 나 파는 거 잘 못하는데? 아니, 부자는 되고 싶고 좀 팔면 안 되겠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메이는. 팔아도 되는 일이지. 팔아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엄청 잘 팔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든? 아니에요? 호불호가 있네요? 예전에 물어보면 엄청 못 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잘 팔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간혹 듣게 된 사람 바뀌었어요. 어쨌든 잘 파는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제가 그럼 이걸 판다고 칩시다. 얼마나 제가 팔 수 있을까요? 왜 자영업이 어려운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자영업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내 음식점이야. 테이블이 한 30개 있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고 계속 테이블이 돌아가요. 그러면 다른 옆집에 있는 테이블보다 조금 더 크고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이제 맥시멈으로 내가 하루 종일 돌렸을 때 벌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쳐. 아니, 하루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쳐. 그러면 맥시멈 3억을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이 3억 이상을 더 벌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그게 맥시멈이거든. 이 사람에게는 36시간이 하루고 이 사람한테는 24시간이 하루가 아니잖아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메이는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거가 다른가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팔아가지고서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메이는. 팔아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메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유통의 단축에서 나오는데요. 일반 유통은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유통을 거칩니다. 총판, 대리점, 슈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유통을 거치죠. 소비자까지 오는데 이걸 좀 단축한 게 홈쇼핑이고 마트죠. 인터넷 쇼핑도 있을 거예요. 역시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0여 가지 생필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연구원이 석박사 연구원이 1,000명이나 있어요. 전 세계에 어떤 회사가 연구원을 1,000명이나 박사를 갖고 있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흑표가 1,000개가 넘어요. 우리를 흉내내는 이상한 업체들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들은 다단계라고 하나 제가 볼 때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왜 피라미드인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밝혀드릴게요. 그들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왜 안 잡혀가는 자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회원인 겸 소비자인 저희들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의 중간의 유통 마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직접 독점권을 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 팔라는 얘기인가 봐. 자, 그러면 세계 판매 1등을 하고 있는 정수기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연줄이 있어갖고 그 업체에 뭐 이사진을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전 지역에 세계 판매 1등하는 그 정수기의 판권을 지금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통해서만 대전에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억 원이래. 없어도 빚내서 할걸요? 그죠? 공짜로 준대도 안 해 우리는. 근데 왜? 이게 뭐 어떤 기회를 줬는지 우리가 이게 생각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독점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중간 유통 마진, 작년에 한국화메이가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유통에 해당되는 35%에 해당되는 3,500만 원을 우리에게 캐시백으로 3,500억 원을 3,500억 원을 우리에게 돌려줬어요. 이 돈을 가지고 누구는 3,500원을 받았고 누구는 35억도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노력한 순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내가 이제 회원이 됐어요. 회원이 됐을 때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내가 회원가로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회원 가입을 좀 잘 시키는 편이에요. 특별히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입시키냐면 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해요. 이제 제품을 이렇게 회원 가입 안 하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갖다 줘, 자기가 갖다 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반품되는 건 아냐고. 우리 반품되잖아요. 반품 뭐 자기가 해주면 되지 뭐 이거잖아요. 회원이 되면 90일 이내에 제품을 쓰다가 사용한 것이 2분의 1을 남았을 때 100% 부가세까지 돌려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처음 오신 분은 처음 들은 얘기고, 제품을 내가 사용하던 것을 충분히 3개월 동안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파란 뚜껑인 줄 알고 썼는데 하늘색 뚜껑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이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반품을 했는데 부가세까지 돌려준다고요. 그 약속을 지금 58년간 지켜왔어요. 미친 회사죠. 정말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럼 너는 반품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소비자 규정에 의거 너는 회원이 아니므로 ABO에 해당되는 반품 규정이 아니라 너는 국가가 준하는 소비자 반품 규정에 해당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14일 이내에 재판매 가능한 상태로 반품을 했을 경우에 나는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 제가 얻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가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알아듣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약해서 받아주는 거지 반품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써있어 그렇게 진짜로. 그래서 원포원이 20일 14일인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회원가로 사고 소매권을 혜택이라고 그랬죠. 소매권을 줍니다. 팔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는 거 아니라고요. 팔아도 된다고. 내가 사다가 권장가로 팔아도 됩니다. 이게 체질에 맞으시면 이걸 하셔도 돼요. 세 번째,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사업권. 이 중간 유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내가 이 현재 1조 원일 경우에 3,500억 원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포지션을 내가 얼마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업권에 주는 기회, 이게 큰 기회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지금부터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비가 이제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지금 10년은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에 알렸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알리고 난 다음에 제 친구한테 받았던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품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품을 사면 그 제품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모은 사업인데 20만 포인트가 되려면 금액으로 한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만 PV라고 해서 포인트가 돼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20만 원으로 그냥 하고 BV라는 게 있는데 BV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 해서 주거든요. 말 같으면 설명해야 되죠. BV는 포인트 밸류라고 해서 포인트, 말 그대로 점수치고 BV는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PV지만 20만 원으로 해도 거짓은 아니다라는 개념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만 전달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라는 보너스 레벨이 돼요. 3%는 20만이고 6%는 60만이고 9%는 120만. 그러니까 매출액이 성장하는 만큼 올라가네요. 처음에 이거 사업할 때 이거 정말 안 헤어져가지고 몇 번을 쓰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여기서 보세요? 20, 60 됐어. 2배. 또 왜 480이 아니지? 뭐 이랬던 기억이.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보너스 레벨입니다. 매출액이 20만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것들을 브랜드를 바꿔본 거예요. 기존에 만약에 내가 이마트 거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아메이 거로 이제 바꿔 쓰는 거죠. 왜 바꿔 써야 되죠? 돈이 되니까? 정말 제품이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품질이 같거나 우수해야지 브랜드 체인지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나 같거나 별로 안 좋아. 그럼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 밖에 있는 우리를 흉내내는 다단계들이 앞으로 비전이 없는지 아세요? 명쾌하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왜 아메이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왜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될 것인가? 예언가처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메이가 잘 되는 이유는 제품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안 해도 제품을 쓰는 매니아층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아니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근데 소위 다단계로 하는 업체들은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사업성이 좋다는 거예요. 돈이 된대, 빨리 된대, 지금이 기회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3%에 해당돼요. 브랜드 체인지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6,000원이 이제 6,000원이 나온 거죠. 제가 첫 달에 6,04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가서 엄청나게 비전을 갖고서 얘기했어요. 네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봐봐, 6,040원이 나왔어.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때 이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더라고요.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 표정 있죠. 멍미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은 금액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흥분하는 이유를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죠. 자, 봐봐. 6,000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한 일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네가 이해 다시 봐봐. 6,000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일을 안 했다니까? 당연히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6,000원이 들어오려면 단 1시간이라도 뭐 알바를 하든지 뭘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난 한 일이 없다고. 어쩌라고 뭐 이런 거 지금.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내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 이해 안 되지? 그랬더니 이해 안 된대요. 자, 봐라. 난 이해가 된 것 같지? 그러니까 이해가 된 것 같대요. 그럼 봐라. 너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여러 명한테 그걸 얘기할 거거든? 그럼 그 중에 나처럼 이해하는 애가 나올 수 있겠지. 아, 그건 네 사정이고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봐라. 내가 그렇게 해갖고 시간이 흐르잖아? 그럼 나처럼 이해된 사람이 나오면 그들도 브랜드 체인지를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았고 나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매출액이 합산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처음엔 6,000원인데 그들도 6,000원 받는데 나는 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받게 돼. 나중엔 600만 원도 받고 나중에 6천만 원도 받게 돼. 6억 원을 받는다니까? 저설 쓰고 있네. 불문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팩트 공격을 당했어요. 소설 쓰고 있대요. 그래, 네 눈엔 소설로 보이지? 아, 알았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에게 이제 알려준 사람을 이제 스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그림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알린 사람을 통해서 저도 20만, A도 20만 이렇게 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매달을 뭐 사야 된다거나 의무사항이거나 그런 수치가 아니고, 계산을 한번 하기 위한 어떤 같은 금액으로 한번 포지션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가끔 질문 받더라고요. 내가 19만을 했어. 19만 하면 6,000원 주냐고. 안 줘요. 그럼 나쁜 회사죠.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게 너무 항상 궁금했어요. 그 딴지를 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거든요. 이 사람 왜 안 줘? 이런 부분들. 왜 안 주냐면 이 사람은 회원의 혜택 중에 첫 번째 회원가로 샀다. 두 번째 팔아도 된다. 세 번째 사업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반품 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20만 포인트라는 건 뭐냐? 사업가로서 사업권을 가동시킨 사람. 이해되셨죠? 네. 사업가로 가동이 안 됐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15만에서. 그렇잖아요. 중국은 9% 붙어 있는 건 아시죠? 네. 36은 없다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스폰서는 80이에요. 나는 60, A와 B는 20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매출액도 더 많고 회원수도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럼 회사로 따지면 부장이고 난 과장이에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일을 더 많이 할까요? 과장님이 일을 더 많이 할까요? 내가 더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수익은요? 부장님이 더 많이 가져가죠. 여기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우리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6%에 해당돼요. 9%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48,000원. 스폰서 혼자서 80만을 혼자 다 사용했다면 이 돈을 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같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눠줘야 돼요. 나는 60이 해당되기 때문에 6%에 해당되고 36,000원이 내 몫이에요. 그러면 스폰서의 몫은 48,000원에서 36,000원 빼니까 12,000원이 되는 거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의 몫을 빼줘야겠죠. 3% 6,000원과 3% 6,000원이죠. 그러면 12,000원을 빼주니까 나는 24,000원이 됩니다. 수입이 역전이라는 게 일어나죠. 저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우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막 그려봤어요. 그리고서 제가 몇 번 그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더 많이 주네? 그걸 제가 막 계산해보고서 저 믿은 사람이에요. 수입이 역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수를 내가 막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막 스폰서를 막 괴롭혔어요. 이건 왜 안 되냐?
나는 그 의구심이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듣고 나서 마케팅을, 그거를 그 위에 있는 스폰서라서 그 위에 있으면서 답을 못 줬어요. 그 위에 있는 업라인이 답을 주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것거리도, 오케이. 내가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보세요. 이 사람이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못 찾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주세요. 답을 알려줄게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수입의 역전이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다단계화하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국내 판매법에 보면 방문 판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전에 보면 방문 판매법에 보면 피라미드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피라미드 무슨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라미드라 함은 가입비를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 1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피라미드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다단계라는 피라미드 업체들이 200만 원을 사야 사업권을 주고 129만 원을 내야 사업권을 주고 어떤 건 뭐 270만 원을 사야지 사업권을 주고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왜 그들은 피라미드가 아니고 다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커피숍에서 담배 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작년 4월 1일자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 피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버젓이 핍니다. 흡연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펴요. 원래 법안은 이거였어요. 못 피게 하려고. 그러면 법을 이렇게 썼어야 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가입비를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피라미드다. 가맹비로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다단계다. 이해되셨어요? 사업권을 명목으로 200만 원치를 사게 해도 다단계다. 대리점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사재기 시켜도 다단계다. 이해되셨어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말장난 따위 하지 않아요. 회원 가입을 하면 그냥 사업권을 준다고. 사업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품을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혜택인 거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입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의무 구매량이 있어. 매달 얼마치를 사야 돼. 작게는 10만 원, 20만 원을 매달 사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요. 어차피 생필품인데 자기 가정에 20만 원 안 쓰겠어? 마트에서 30만 원, 40만 원씩 사잖아. 어차피 이거로 진행되는 건데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의무로 해놨다는 거예요.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지난달에 필요한 게 있어서 미리 샀어. 근데 그게 안 떨어졌어. 근데 의무적으로 이달에 20만 원을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내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근데 이 사람이 매출액이 막 그 다단계를 해가지고서 막 수입이 막 한 달에 막 한 1,000만씩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6개월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짜어놨더니 통장에 그럼 6천만 원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따진 거죠. 왜 안 들어왔지? 의무 구매량을 안 했네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회사들이 왜 생겼는지를 뿌리를 가면 아메이가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의무 구매량, 의무 판매량. 어쨌든 의무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국민의 4대 의무. 납세 의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또 뭐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행복을 뭐 있나? 우리 의무도 모르고 산다. 왜 모르냐고요? 의무는 힘든 거예요. 싫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 사항들이 있고 이 수입의 역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은 바이너리 방식이란 말이에요. 바이너리 방식이 뭐냐면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나 네 가지. 우리는 돈이 빨리 된다. 쉽다.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요. 아메이는 끝났다. 아메이는 돈이 안 된다. 아메이는 너무 오래됐다. 자,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근데 여긴 2명만 하면 된대요. 이게 의무예요. 내가 2명만 해야 된다고 선을 거놨어요. 나는 10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심겠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대칭이 맞아서 이쪽이 깊어졌어. 이걸 대실적. 여기 작아, 그럼 소실적. 그래서 이 소실적으로 이제 수입을 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건데, 뭐 누적이 된다. 다 필요 없어. 여기가 중요한 거지. 자, 보세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비전을 크게 봤어요. 바이너리에서. 내가 오징어 더 크게 만들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징어를 이만큼 만든 거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이 큰 대왕 오징어를 이길 수 있어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나요.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세미나를 누구랑 하냐면 한국아메이 매출액의 90%를 갖고 있는 분과 세미나를 해요, 제가. 놀라시는 표정이 아니네요. 여기에 있는 분하고 내가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한국아메이 제가 세미나를 지금 여기 있는 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파트너들이 이분의 수입보다 심하게는 10배도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세미나에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 중에서 그분 수입보다 많은 사람이 4명, 5명이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다단계에서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너 지금 들어오면 5번이야.
지금도 뭐 50번이라니까? 바로 여기야,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해준다. 막 번호를 빨리 받고 싶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오징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좀 깨어있어요. 딱 봤더니 선착순이네. 라고 깨달은 거,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큰 세모를 만들어도 이 세모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이 사람이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요, 신생 업체가 생기면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징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단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보다가 확 나가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도 잘못됐고, 가장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제품이 후지다고. 제품이 안 좋아요, 제품이. 네. 사업자들이 돈 된다고 하면 달려들어서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제품을 써봤는데 요즘 잘 나가는 그 로봇 태권브이 아시죠?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로봇 태권브이는 이렇게 나르나? 슈퍼맨은 이렇게 나르는데 아톰은 이렇게 나르거든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제 소비자가 싸다니까 그걸 써봤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그거 써봤는데 있잖아. 그래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나 알려줘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걸 쓰면 쓸수록 있잖아. 내가 필리핀 사람이 된 것 같아. 여기서 필리핀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이제 직감한 거예요. 제가 써본 적은 없지만, 써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세계 판매 1등을 하는가? 결국에는 사업자에게 수익이 가는 거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소비자를 만족시켜야죠. 그래서 아메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메이가 2021년까지 3조 원을 하겠다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커져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 그림이 좀 커집니다. 이게 이제 스텝 2까지 지나간 거고, 스텝 3번이 되면 내가 주변에 이제 소비자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면 이들이 각자 20만 정도를 이제 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죠. 140만이 되겠네요. 몇 가지 하면. 그럼 여기에 보면 9%에 해당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12만 6천 원인가? 전만 계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들의 이제 몫을 이제 3%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6명이네요. 네. 6636 3만 6천 원을 빼주면 제 몫은 9만 원이 되네요. 내가 알리는 거예요. 시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알려서 지금 10년 넘게 이 사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1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줬겠네요. 어쨌든 좀 9만 원 이상은 받겠네요, 지금. 이해되셨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를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봤더니, 나는 6천 원 나왔는데 왜 자기는 9만 원 나왔어? 그 와중에 이제 짜잘하게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알린 거예요, 이거는. 네. 알린 거고, 그 중에 쓴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알아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해하는 이 사람들이 원리 알려준 거예요. 자기도 알리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 그게 뭐야? 그랬더니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번에 지금 요즘 사회 이슈에서 가장 이슈되는 사건 하나가 뭐 있어요? 영미. 좋아, 영미. 자, 이제 영미가 떴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미. 그래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미에게 댓글을 이상하게 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영미인데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영미. 그럴 수 있잖아요. 긍정, 부정, 무관심. 우리가 아메이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도 얘기를 해주니까 전화했는데 뚜뚜뚜뚜 안 받아. 비비지에 분명히 불 켜져 있는데 띵동 했는데 안 열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품을 쓰겠다고, 사업 얘기는 하지 말고 난 제품 써주겠다, 내가 친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우리한테는 X나 무관심은 됐어요. 동그라미, 제품을 쓰거나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있나요? 있죠. 개인의 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느리거나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구조 자체에서 문제가 없어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알리다 보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가 물론 작을 수 있어요. 긍정이 1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6명 정도를 이렇게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20만을 쓰는 사람이 이들도 각자 이렇게 6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4명 나왔어요. 4명. 이렇게 4명이 나온 거예요. 각자 이렇게 4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총 매출액을 계산하고 이들의 몫을 다 빼주고 나면 내 몫이 약 57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스텝 4 단계예요. 60만 원가량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1년이면 600만 원이 넘어요. 작은 돈 아닙니다. 거의 한 800만 원 돈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이들이 아는 거죠. 야, 너 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명 정도로 이렇게 진행해요. 그럼 매출액이 1540만이 되고요. 이들의 몫을 다 빼주고 나면
내 몫이 한 147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것을 아메이에서는 공식 핀으로 인정하는데 SP라는 핀이 드디어 탄생을 하는 거예요. 1000만이 넘어가면 S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P가 되면 이제 고생이 다 끝나고 스타팅 포인트라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핀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그 연금 같은 거예요. 이 돈이 매달 나오고 증가되면서 나오는데 평생을 나오고 나중에 상속까지 되는 돈이라면 매력적인 돈이죠. 그죠?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메이는 우수한 품질에 밖에 있는 우수한 애들의 품질이 아니라 우수한 생필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필품이라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좋은 생필품이니까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여행 갈 때 제가 비누까지 싸가지고 가요. 아메이 비누까지. 치약, 칫솔은 기본이고요. 화장품 기본이고 바디 로션부터 시작해서 다 싸갖고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유, 점수 올리려고 아주. 내 제품이 좋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점수 올리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호텔에 있는 걸 써봤는데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나랑 안 맞더라고요. 불편해 내가. 얼굴이 더 건조해지더라고. 안 좋더라고요. 제 얼굴이 너 지금 아메이 10년 이상 했다는데 얼굴이 왜 그래 지금. 내가 진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메이 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너무 궁금하죠? 이 사진이 제가 3장 있어요. 아메이 하기 전에 찍은 3장 중에 한 장이에요. 그만큼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아이가 이날 왜 사진을 찍었을까? 이날 얼굴이 제일 깨끗했어요. 진짜로. 큰 덩어리는 없잖아요. 지금은 사람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때 제 별명이 몬스터였어요. 괴물이라고. 얼굴에 막 코만한 애들이 막 여기 막 덕지덕지 있으니까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 만나서 사람으로는 보이잖아요, 지금. 깜짝 놀랄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되게 거칠어 보이죠? 제 파트너들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봐요, 제 거를. 쫀쫀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 놀랄만한 건 뭐냐면 아티스트 부츠에서 왜 수분 탄력도 검사하는 수치 있죠. 저희 파트너들 20대인 친구들 20명하고 내가 붙었는데 내가 1등 했어요. 진짜로. 20대인 그 내 파트너들보다 내가 수분 함량이 더 높더라고. 대박이죠. 근데 왜 보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품 정말 좋습니다. 저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회원해준 거죠. 저 혼자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 3분의 1 법칙에 의해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한 명 쓰다가 2명 쓰면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신제품이 증가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교체돼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정기 나왔었는데 차량용 청정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제품이 나오니까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요, 제품 나오면 우선 사고 봐요. 왜 사는지 아세요? 기존에 아메이 제품을 써봤는데 만족했거든요. 근데 신제품이 나와. 그러면요, 그걸 만족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요, 우선 막 난리가 아니야, 신제품 나오는 날. 근데 무조건 그 믿음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써봤는데 아니면 반품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매출액도 뜨죠. 그래서 재구매 일어나면서 회원 드러나면서 신제품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그 연금 같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달에 6,000원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3년 8개월 됐을 때 억대 연봉을 넘겼어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이 일이. 구조가 다른 거예요, 구조가. 쉽게 얘기해서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모시고 온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사업 설명도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봤는데 그럼 나 내년까지 2억 벌 수 있어? 그럼 스폰서가요. 2억 벌려면 수석은 해야 되는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나? 자, 그럼 앉아봐. 그럼 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이런 거야? 이렇게 쭉 얘기해줘요. 할 수 있겠어? 해보지 뭐.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부장님한테 갔습니다, 출근해서. 부장님, 제가 내년에 2억을 벌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나가! 야, 나도 연봉이 지금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소리. 이해되셨어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다른 데서는. 그 엄청난 기회를 줬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커지고, 자, 이제 핀 소개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P라는 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포인트 이상을 1년 중에 한 번 하면
SP라고 하고 수입은약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GP라는 게 있어요. 3번 하면 됩니다. 1000만 포인트를 3회 하면 되고 수입은약 플러스 180만 원.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정식사업가로 인정을 하는 푼인데 1000만 포인트를 6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정식사업가로 인정하고 뭐 성취보고서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런 회사에서 정식사업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사업가에 대한 핀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핀보너스가 200만 원이 나오고 이제 월 나오는 거 이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행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물론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돼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12회 하는 사람. 그래 여행 점수라는 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플래티늄을 하고서도 여행 점수가 맞춰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GP가 됐는데 여행 점수가 맞으면 해외여행 못 가세요. 그 정식사업가의 자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행 수준이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여행이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1인당 500만 원, 부부가 갈 때 1000만 원짜리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나름 대기업을 제가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걸 내서 제가 막 여행을 이제 자주 회사에서 보내줬어요. 거기서도 막 안 가버렸어요. 제가 가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리고 막 굉장히 수준 높은 여행을 보내준다고 갔는데 짜증 났어요. 아메에서 첫 여행 보내줬는데 그 여행을 제가 딱 가고서 느꼈어요. 그 회사 대기업이라고 그랬죠. 그 회사에서 최고 여행하고 아메에서 보내주는 가장 수준 낮은 여행하고 비교를 했는데 얘가 훨씬 높았어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런 여행을 보내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플래티늄이 되면 정식 사업가로 이제 쉐라톤 오코이 호텔 요즘엔 그 쉐라톤 오코이 호텔에서 2박 3일 이제 세미나를 열어주거든요. 예, 플래티늄이 되면 그래서 호텔 문화를 이제 익히게 돼요. 저처럼 호텔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이제 테이블에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평범했었는데 백만장자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는 개념의 단계를 이 핀 레벨별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6인용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에 앉았는데 진짜로 그 많이 들었던 그걸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 진짜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물이 양쪽에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있잖아요. 너무 거 먹게 생겼어요 진짜. 네, 진짜로 각이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방 우운이라는 걸 이제 알고 갔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내가 플래티늄을 했으니까 내 파트너들도 플래티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명이 이렇게 플래티늄을 만들게 되면 나를 이제 사파이어라고 해요. 연봉은 한 6, 7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3명 정도 할 때 플래티늄을 3명을 만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그들 조직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요. 이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하고 수입은 연봉에서 한 9천에서 1억 2천, 뭐 1억 5천까지도 받아요. 그리고 이 플래티늄이 된 이 사람이 6명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플래티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연봉이 1억인데 이 사람 연봉이 1억 5천 2억이 돼요. 여기도 수입의 역전이 계속 일어나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메에서 성공자라고 칭을 하고 뭐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되면 회사에서 이제 VIP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도 이제 2등석, 1등석 뭐 이런 걸 타고 다니고 그리고 모든 그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수입은 수입대로 커져요. 근데 이 사람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럼 EDC라고 해서 9명을 했을 땐 EDC, 12명을 하면 더블 다이아몬드, 15명 하면 트리플 다이아몬드, 18명 하면 크라운, 20명 하면 크라운 엠버서 계속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그럼 내년에 10억을 벌고 싶습니다. 스폰서에게 말씀하시면 스폰서가 알려줘요. 어떻게 10억을 버는지. 그건 각오와 행동만 할 수 있다면 버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5년만 해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뭐냐면 처음에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 때 야, 저절이 되면 안 할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뭘 이걸 다 이해하고 알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 갖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강의 말고 또 다음 강의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그러한 어떤 그 성공적인 강사들의 어떤 또 특별한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같은 설명이지만 이 말하는 기법에 따라서 나한테 편하게 들리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강사가 얘기했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강사니까 이해가 되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가 들리잖아요. 영어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처럼 중요한 거. 그리고 팩트에 접근하라는 거. 강사가 막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서 내가 혹했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단계고 팩트에 접근하는 거.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근거를 갖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진짜인지를 알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메이를 저는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제가 아메이를 더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나라 소득에서 1% 안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 다 갖고 있어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또 뭐 갖고 있죠? 사업소득. 전 다 갖고 있거든요. 아메이 소득부터 시작해서. 전 수입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메이를 더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저는 아메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메이한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지를 아메이에서 배웠어요. 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여기서 다 배웠어요. 그냥 저 혼자 입신양면을 하고 그냥 저 혼자 쓰는 씀씀이면은요 전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요, 사실. 근데 아메이가 그 이상의 것들을 주더라고요. 가장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이었어요. 사실 저 여행 때문에 아메이를 처음에 잘 안 받아줬던 사람인데 여행 관심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찾아서도 여행을 가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여행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서 하와이 보여드려요? 그럼 하와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